레빗 2020 마치고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회를 맡은 SCK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레빗 2020 신기능을 파헤치기 위해서 두 분의 스피커를 모셨는데요. 우선 기능 건축에서 설계와 시공의 현업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 오토데스크에서 레빗과 다이나모의 신이라고 불리는 최용근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의 신영상입니다. 레빗과 다이나모의 신은 아니고요. 그 아프리카 툴인 줄 알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벼운 분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다음은 요즘 해외 유튜버 중에서 빔걸이라고 되게 유명한데요. 국내에서는 레빗걸, 하늘세라 대리가 있습니다. 네, 레빗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녀. 대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CK에서 기술지원 담당, AC 분야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하늘세라 대리라고 하고요. 아직 레빗 걸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네. 좀 분발해 주셔야겠네요. 레빗이 아직은 좀 많이 신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셋이 오늘 레빗 2020의 신기능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우선 레빗 2020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레빗 2018과 2019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레빗 2018, 2019와 2020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겁니다. 또한 오토데스크에서 레빗 국내 유저분들을 위해서 레빗2 CAD라는 앱을 개발하였는데요.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8과 2019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됐었는데요. 많은 기능들을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4가지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 2018에서는요. 우선 스테어의 기능이 개선되어서 모델링 속도를 많이 개선해 주었습니다. 또한 리바 부분도 모델링 개선이 되어서 사용자분들이 보다 쉽게 모델링 가능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또한 나비스웍과 라이노가 레빗으로 다이렉트로 임포트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19에서는 어떠한 키워드가 있을까요? 바로 멀티 모니터 뷰 탭이라고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듀얼 모니터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3D이다 보니까 한 화면에는 3D 뷰를 크게 두시고 나머지에는 특성이나 윈도우 탐색기를 두어서 작업 공간을 사용자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제이션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또한 익스텐션 앱에 있던 스틸 커넥션 부분이 2019, 레빗 2019 안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리바 모델링과 필 패턴에 대해서도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레빗 2020에는 어떤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을까요? 여러 기능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5개로 카테고리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 부분, 두 번째로 모델링 부분, 세 번째로 인포메이션 부분, 네 번째로 2D와 3D의 더큐먼트 부분, 그리고 기타를 준비하였는데요. 우선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빗 2020 인터페이스 안에 빔 360 닥스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저희 빔 360 전문가 하늘세라 대리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빔 360 전문가. 맞죠? 얼마 전에 웨비나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사회였는데. 네, 어쨌든 저희 2020 인터페이스를 먼저 보시면은요, 저희 안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빔 360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빔 360에 올려놓으신 것들도 레빗 안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레빗에서 바로 빔 360으로 파일을 익스포트 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은 그 전에 저희가 좀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빔 360과 연계되는 저희 오토데스크 프로덕트인 경우에는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이하를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좀 문제가 되실 수가 있어요. 설치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이하를 사용하시는 분은 좀 없으실 거라고 예상돼요. 그렇죠? 옆에 네. 세븐을 사용하시는 전 크롬 유저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 7이나 8을 사용하고 계시다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저희 빔 360과 같이 익스텐션 되는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 포인트네요. 네, 그쵸.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 빔 360에 올라와 있는 그 폴더를 바로 저희 레빗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레빗 안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익스포트 할 때도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가 생겨서 여기에서 바로 빔 360으로 익스포트 하실 수가 있고요. 익스포트 하실 때 중요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 플랜 폴더 말고 프로젝트 폴더에 업로드를 해 주셔야지만 이 저희 빔 360으로 올라간 3D 모델이 좀 잘 보이실 거고요. 그럼 플랜 폴더에 놓으면 아예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아예 안 보이나요? 플랜 폴더에 놓으면 이제 시트가 안 보이고요. 아, 시트만 안 보이는 그런 좀 건가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프로젝트 폴더에 꼭 올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화면은 저희가 클라우드 모델로 저장하는 화면이고요. 저장이 되게 되면은 이제 2D나 3D 모델이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정을 하나를 해주셔야 돼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퍼블리시 세팅이라고 해서 저희 이 셀렉트 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클릭을 해 주셔야지만 2D와 3D 모델이 같이 연동돼서 보이시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다 설정하시고 꺼두셨다면은 이제 퍼블리시 버튼이라고 하나 나올 텐데 이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빔 360으로 올라가고 빔 360 안에서 이제 웹상에서 여러분들이 올리신 모델을 활용하실 수 있고 이제 많은 분들과 코업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올리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웹상에서 저희가 올린 모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화면은 빔 360 상에서의 화면이 되겠네요. 그쵸. 인터페이스가 지금 딱 봐도 빔 360이잖아요. 네, 익숙하네요. 네. 네, 다음은 차장님, 머티리얼 부분에 있어서도 인터페이스가 좀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나요? 저희가 그 임포트를 하게 되면 스케치업에 있는 그 머티리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레빗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업데이트된 부분이 그런 머티리얼들을 카테고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스케치업 파일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페인트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은 선택한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솔팅해서 얘가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라이브러리를 컨트롤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네임이나 아니면 카테고리별로 쭉 솔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아프리카 TV처럼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악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해결됐는지 됐으면 좀 됐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2020에서는 영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역 부분이 있어서 레빗을 사용하시는 유저들한테 리역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이 2019 버전에 있었어요. 그게 2020에서는 다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대리님? 네, 맞아요. 변경이 됐고요. 원래는 2018년도에도요, 이게 단면도라고 되어 있었고, 2019에서만 좀 오역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다음 이 화면으로 좀 확인을 해보게 되시면요. 2019 버전 같은 경우에는 구획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 업데이트된 2020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성한 파일을 익스포트하게 되시면은 이 부분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제목을 하나하나 구획을 다 단면으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되게 귀찮잖아요. 그쵸, 차장님? 네, 이게 그렇죠. 네. 뭐 어느 부분에서 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8 버전까지는 저희가 단면으로 계속 익스포트가 나갔었거든요. 19 버전에 이제 구획으로 바뀌면서 조금 익스포트 할 때 파일명을 계속 수정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9 뭐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 놓쳤던 부분이고요. 그거를 빨리 잡으려고 뭐 2020에 빨리 최대한 잡았습니다. 2019 버전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좀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레빗을 사용하시는 지금 그 사용자분들께서는 이런 오역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오토데스크나 저희 총판을 통해서 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이 업그레이드 릴리즈 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레빗 인터페이스 안에 빔360 닥스가 들어온 부분을 들 수 있을 거고요. 머티리얼에 대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한글 번역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빔360 닥스가 레빗 플랫폼 안으로, 인터페이스 안으로 들어온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지호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빔360은 별도 구매인가요? 별도 구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모델링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차장님, 타원 월 부분이 기능이 추가가 네. 되었네요. 이 부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실무에 있을 때 비정형월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당연히 전 타원월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왓춘이 업데이트 되는 걸 테스트해보면서 타원월에 대한 기능이 새로 늘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했고 또 테스트해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모델 베이스로 작업을 했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능화됐다라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19를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희 뭐 실무하실 때 타운홀 같은 거 그리실 때 저도 그랬고 이제 메스로 그린 다음에 이제 픽페이스로 해서 월을 그리는 게 이제 대부분 작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캐드로 그린 어떤 스케치 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그리고 싶어하는 타운들 아니면 공면월 같은 경우 그리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픽 라인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020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당연히 메스에서는 당연히 타운월이 가능하겠죠. 테스트하는 걸 좀 보시면 뭘 늘 그렇듯이 픽 페이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바뀌었던 점은 뭐냐면요. 라인 베이스에 있던 어떤 캐드나 아니면 모델 라인들을 바로 픽해서 타운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커튼월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커튼 시스템을 이용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금 2020 같은 경우는 바로 타원 베이스로 커튼월을 그리실 수가 있고 그 안에 창문 같은 경우를 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업 시간이 세이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은 뭐냐면요. 전 타원월을 그리게 되면 당연히 원처럼 뭔가 제가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레빗 2020에서는 타원과 원은 다르게 그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IFC 파일을 레빗으로 많이 링크로 해서 가져오는데 기존에도 IFC 파일 포맷을 링크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2020에서는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2019랑 2060이랑 좀 뭔가 변경이 있죠? 좀 뭔가 하나의 버튼이 활성화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네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은요.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2019 버전에서 이제 경쟁사 제품으로 모델링한 이 파일을 가져다가 지금 한번 모델링을 해보는 과정의 동영상인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레빗을 가져와서 이제 바인드를 링크를 하고 있는 작업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서 뭔가 모델링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뭔가 자르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되죠. 스플릿 기능 적용 불가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뭔가 수정하는 명령 같은 경우에는 네. 카피 앤 페이스트밖에 안 되는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 경쟁사 제품으로 가져와가지고 모델링 수정을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었죠. 온리 레퍼런스로 그냥 붙여서 보는 기능밖에는 안 된다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2020에서 지금 다시 IFC 모델을 불러와서 저희가 다시 하고 있는 장면인데 2020에서도 스플릿 기능 자체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대신에 저희가 파트라는 명령 하에서 이제 모델링을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디바이드 파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재를 자를 수가 있어요. 자르고 이제 길이 조정도 하실 수가 있고 철골 스플릿까지는 되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이제 파트 명령을 이용하게 되시면 이렇게 수정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수정이 되는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륨 체크가 가능해서 이제 물량 같은 것도 좀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차장님? 네, 요렇게 저렇게 생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겉어 스플라이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볼트를 체결하고 플레이트를 대고 하는 그런 접합부 부분의 영상이네요. 네, 그 2019부터 이 스틸 커넥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저희 레빗에서 지금 스틸 부분 관련해가지고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저희 어드밴스 스틸과 같이 연동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내 그 건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스케치업 파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레빗에 이렇게 스케치업 파일을 바로 다이렉트로 링크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이번 2020에 추가되었는데요. 너무 좋은 기능 중 하나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하늘세라 대리님께서 네네네.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2019에서는 버전을 좀 탔었어요, 사실은. 그쵸? 네, 탔었습니다. 버전을 탔었었는데 저희 2020부터에서는 이제 버전이 상관없이 바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이 스케치업 파일을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요거 같은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 직접 모델링을 한 다음에 레빗으로 들여와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모델링을 한번 해서 심플하게 메스만 왔네요. 네, 지금 이제 링크 스케치업 파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가져왔어요. 인서트 스케치업 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스 매스로 가져오는 방법,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는 화면인데요.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시면은 이제 어떤 게 수정할 때 편하신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스 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픽 베이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벽 같은 이런 모델링을 쉽게 그냥 클릭만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모델링이 만약에 업데이트가 됐다. 지금 화면에서 스케치 모델링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서트로 가져온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인플레이스로 매스로 가져오신 경우에는 이제 따로 버튼 하나를 눌러주셔야 되는 단점도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설계하시기 편하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저희가 다음 동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이건 실제로 저희가 스케치업으로 모델링한 거를 가지고 온 건데 두 화면이 틀리네요. 네, 인서트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지붕이 이제 뭉개져서 보이게 되는데 저희가 인플레이스 매스로 가져온 경우에는 이제 단면이 잘라져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설계사와 좀 연계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인플레이스 매스에 인서트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권장도 드리고 제 생각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스케치업을 부를 때 인플레이스 매스로 불러오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스케치업은 디자인했던 초기 단계를 계속 도면업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때 도면 작업할 때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영상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2020 같은 경우 캐드랑 포토샵이 공존할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포토샵과 조금 공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표현하는 게 이제 캐드의 어떤 해치 블럭 정도 수준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2020이 렉이 안 돌아가는 건 저는 PC를 잘 몰라서 어느 네, 정도 레빗 수준인지. 2020에 렉이 안 걸리게 하기 위한 PC 사양은 저희 홈페이지에 레커멘드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 가능하시고 저희가 메일로라도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틸 커넥션 부분이 속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되게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졌는데 사용자라면 이런 뭔가 액션을 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이거 말고도 아마 스틸 커넥션 부분에는 또 다른
기능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차장님? 네, 제가 2019 버전에 새로 이제 스틸 커넥션이 들어왔다고 이제 작년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에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진 점은 이 스틸 커넥션 안에 들어오는 어떤 머티리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스틸 커넥션을 적용하고 나서도 굉장히 3D 뷰잉이 빨라졌다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먼저 2020 저희가 이제 같이 준비했던 이미지인데요. 보시면은 이 당시에도 조금 그냥 제가 어떤 정보를 넣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스틸 커넥션을 가져와서 기둥이랑 철골을 두 개를 이제 붙이면 이제 자동으로 엠베드 시키는 네. 뭐 이런 기능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철골을 그려주면 뭔가 좀 모델링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능 자체가 구조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샵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뭐 디자이너가 어떤 철골의 위치나 아니면 시공하기 전에 뭐 어떤 검토, 그 다음에 뭐 샵으로 갖고 왔던 어떤 테클라 파일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하면서 과연 이게 맞게 디테일이 그려졌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는 좀 좋은 기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이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어드밴스 스틸로 가시면 구조 검토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요. 네,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스틸 커넥션을 바로 붙이는 건데요. 뭐 이때도 그렇게 느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빨라졌던 건 2020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20으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이제 3D 파일이고요. 제가 이거를 2020에서도 다시 모델링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2019에서 불러놨던 스틸 커넥션 머티리얼보다 2020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불러드리면 적용하는 속도가 더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을 누르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고요. 커넥션 타입도 추가가 많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커넥션 타입도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였냐면 저기서 저희가 유사 부재 적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든 부재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하니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헐입니다. 그렇군요. 다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네. 지금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스틸 커넥션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면 스틸을 조인하거나 아니면 잘라내거나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빨라지니까 좀 실무에서 디테일 작업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유사 부재 적용 기능을 선택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네. 저 유사부재 선택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오토 네. 커넥션이 그럼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저- 동일한 커넥션을 적용할 네. 때 유사부재를 선택해갖고 쓰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기능을 굉장히 이제 기대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죄송스럽게도 그게 약간 업데이트가 조금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이제 아쉽네요. 오토데스크 포럼에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본사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올 첫 번째 릴리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부분은 리바 부분인데요. 리바도 스틸 커넥션하고 동일하게 좀 반응 속도가 되게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인터페이스가 좀 변경된 것 같은데요. 어떤 기능들이 많이 변경되었을까요, 사장님? 일단 2019보다는 2022 리바에 대한 프리폼이 조금 더 편해졌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먼저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9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 건데 굉장히 곡선 바닥이나 곡선 램프나 이런 것들이 좀 모델링이 허접하죠. 그리고 대충한 느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나요? 한 거예요? 이인근 차장이었습니다. 지거 아니라고. 여기 지금 네. 질문도 하나 하셨네요. 네, 이인근 차장이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전화를 받지 않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곡선 바닥이나 램프 같은 경우도 이제 모델링이 잘 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저희가 2020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모델링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램프 모델링을 먼저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리바를 할 때 뭐 패스랑 그 다음에 서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각각의 방향을 두면은 이게 쉽게 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음 부위나 아니면은 뭐 접합 부분에 관련돼서 어떻게 옵션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 미완성이지만 초기 단계 때 리바의 어떤 간격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물량을 뽑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리바 같은 경우는 제가 램프 모델링을 하는데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이 램프는 안에 있는 리바를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또 리바에 복사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2020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이나 2019에서 리바를 복사하게 되면 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그런 네. 단점이 있었는데요. 현재로는 이제 복사는 가능하나 대각선이나 사선에 있는 리바가 복사는 불가능하고요. 수직 수평에 있는 리바만 부재별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계단 같은 경우 굉장히 유용하게 쓰겠네요. 네, 저는 계단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박준용 님께서 계단 작성 툴이 많이 달라져서 그거를 조금 작성법을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계단 리바는 모델링을 했고요. 작성 툴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유튜브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근 차장님 나가주세요. 지금 채팅에서 이렇게 욕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리바 모델링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단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한 가지 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복사해서 올리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계단 같은 경우는 라이노가 아니라 다이나모로 또 많이 네네, 짜셨는데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다이나모보다는 아무래도 기본 툴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테스트로 넣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단하고 램프 부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그 최윤선 차장님과 함께 그 따라하기 그 영상과 그다음에 머티리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수 있으시니까요, 끝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계단 모델링 같은 경우는 쭉 리바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입을 복사하거나 위로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 이게 복사하고 미러는 안 가능할까요? 예, 미러는 되지 않습니다. 미러는 네. 안 되나요? 네. 수직 수평만 가능합니다. 네, 수직, 수평, 복사.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링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타원 벽 모델링이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인서트 지오메트리에서 IFC 파일 포맷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수정도 이제 가능해진 부분, 그다음에 스틸 커넥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아마 릴리즈가 될 거지만 반응 속도라던가 속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 리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은 바로 3D 데이터가 호환되고 그다음에 구조 부재에 대한 모델링 부분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모델링의 키워드로 둘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3D 데이터 호환 관련돼서 저희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라이노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파일 포맷 자체가 임포트돼서 저희가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여기 지금 질문 내용에서도 라이노 파일을 바로 넣을 수 있냐? 2018부터 계속 넣을 수가 있고요. 네. 부재에다가 어떤 페이스 패밀리나 아니면 라인 베이스 패밀리 같은 경우도 바로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이제 철구 접한 매뉴얼로 작업한 것은 어드밴스 스틸로 별도 작업은 안 해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드밴스 전문 엔지니어인 저희 오토데스크의 김영희 부장에게 다시 질문을 해서 조금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멀티 스테어인 경우에도 따라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차장님. 예,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중에 그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는 제공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표준 규격에 대한 부분도 다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스타벅스 콜드블 사드세요. 이거를 박재현님. 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인포메이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필터를 관리하는 기능이 어마무시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나요? 네, 많이 개선됐죠. 사실 이 필터 부분 관련해가지고는요, 2019에서 정말 업데이트가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2019에서 업데이트 된 거를 잠시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2019에서 저희가 필터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동영상인데, 이제 저희가 멀티로 예를 들어 OR 조건 또는 엔드 조건을 활용해서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었죠. 원래는 이제 단편적으로 그냥 뭐 이름 같은 걸로 필터링 하거나 이제 그런 거밖에 없었었는데,
2019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필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면에서 정말 다양한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색깔 지정도 내가 마음에 드는 예쁜 핑크 코랄 컬러로 해주고, 이 동영상 사장님께서 이거 만드셨는데 이 핑크 네. 코랄 컬러 좋아하시나 봐요. 전 핫핑크를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헐. 네, 이렇게 지금 업데이트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019에서는 이렇게 뭐 OR 또는 AND 조건으로 검색하시는 업데이트가 있었다면 저희 2020에서는 지금 저희가 빨간색 체크박스 해드린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옆에 네. 이 카테고리, 저희가 이제 검색하는 카테고리 선택하잖아요. 네. 저희가 선택한 카테고리가 뭔지 옆에다가 하나 가시성으로 이제 저희가 더 잘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죠. 룸을 선택했더니 바로 옆에 네, 룸이라고 보이는 건데요. 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한 가지 뭔가요? 함정이 있는데요. 멀티로 셀렉트하면 안 보입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부끄럽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근데 저 사실 2020에서는 이게 업데이트가 된 게 다인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차장님? 근데 일단 2019에서 저희가 가장 큰 업데이트는 패치를 이제 더블로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업데이트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개발자들도 한번 쉬어가자라는 느낌이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2020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업데이트 되었다는 거.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일렉트리컬 이퀴프먼트에서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가 이제 엘리베이션 프롬 레벨이라고 하는 게 네. 추가가 되셔가지고요. 여러분 전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 레빗을 쓰신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요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전기 같은 네. 경우는 이게 케이블 트레이 이런 게 단으로 배치가 되다 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엘리베이션이 좀 중요해서 이게 추가된 걸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 이제 배전반에 관련돼서 태그를 붙이거나 뭔가 뭐 도면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부분이 안 돼서 파라미터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배전반 레벨이나 태깅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시라고 이 부분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파라미터 부분에 윈도우 파라미터 부분에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차장님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토데스크에 이제 와서 꼭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조금 BIM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걸렸던 문제점이 뭐 다른 거 열관료 값들은 다 뭐 계산식이 맞지만 이 창호 효율 등급에 따른 정보를 넣어주는 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빗 2020에서는 각 윈도우 파라미터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창호에 대한 효율 등급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빌딩 타입, 그러니까 처음에 뭐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선택했던 타입별로 이제 쭉 넣을 것인지 네. 아니면 제가 유저 디파인 기능을 써서 이 창호 등급이 갖고 있는 거를 뭐 사용할 것인지 뭐 이런 타입 파라미터가 좀 추가된 건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조금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쓰는 또는 자동화하려는 저희 팀 아이템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에 있어서도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그런 등급에 대한 부분이 최근 들어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레포트하거나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MEP 어널리시스에 있는 그 저희 뭐죠? 그 분석하는 네. 네, 히팅 히팅 앤 쿨링 쿨링, 네, 쿨링, 그쪽 네. 부분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인포메이션 네. 부분에 있어서는 필터 기능이 조금 네. 부족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지만 필터 네. 기능이 개선이 된 부분과 네. 그다음에 윈도우 파라미터 부분이 개선된 부분을 둘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자면 부재별 정보 설정 및 검색 기능의 정확성이 증가되었다라고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한글판 아닌 영문판을 사용하는 게 어떤 게 장점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어떤 객체를 선택하거나 VV 많이 쓰시잖아요. 가시성. 예, 네. 가시성 뭐 그래픽 그걸 저는 영문판을 써서 그 단축키만 알고 있는데 만일 월을 선택하고 싶을 때 W를 누르면 그 카테고리에 월을 딱 선택을 하거든요. 네. 한글판 같은 경우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CAD로 익스포트를 할 때 한글과 영문을 인식하는 그 카테고리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서드 파티랑 연계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한글판을 썼을 경우 좀 불편한 부분이 저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뭔가 서드 파티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저는 영문판을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2D and 3D 더큐먼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PDF가 이제 인서트, 레빗으로 바로 인서트가 됩니다. 이 부분 저희 하늘세라 대리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2019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PDF라고 되어 있는 아예 메뉴조차가 없었는데요. 2020에서는 이제 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PDF 불러오는 명령 자체가 아예 생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저희 동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시면은 인서트 PDF를 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가지고 오게 되면은 화면에 이렇게 좀 되게 그 선 하나도 안 깨지고 잘 붙어요. 그렇네요. 지금은 저희가 PDF 스냅을 활용해서 이제 스케일을 조정을 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이렇게 스케일 조정을 하신 다음에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벡터 기반의 PDF로 불러오셔야지 이렇게 저희가 스냅 포인트도 먹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PDF 이미지일 경우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제 픽 라인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PDF로 불러온 도면 같은 경우에도 편리하게 저희가 레빗으로 전환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로 가지고 와서 변경하고 했던 것보다 굉장히 편한 기능 중 하나네요. 이 네. 부분도 레빗 사용자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좀 파워풀한 기능 업데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9에서 이미지로 지금 저희 PDF를 온 화면과 2029에서 PDF 불러오기로 한 화면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2020에서는 PDF에 선 하나도 뭉개지지 않고 이렇게 가져오게 됐고 2019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선이 조금 뭉개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19에서는 이 루트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다이나모로 코드를 짜서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레빗 2020에서는 이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님. 피난 동선 관련돼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조금 예시로 먼저 영상으로 좀 보시면 잠시만요. 네. 저희가 이제 동일하게 만든 파일이고, 그러고 사이드에서 출입구 쪽 제가 가고 싶어하는 부분을 놓으면은 얘가 바깥쪽 출입문을 인지해서 그 위치까지 가는 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타트하고 엔드 2포인트만 찍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면 안에 있는 어떤 루트, 그다음에 가고 싶어하는 길이 분석, 피난 동선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람이 걷는 속도, 그다음에 길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면까지는 인지를 못하고요. 하나의 평면과 그다음에 평면에서만 인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D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렵고요. 단면 3D 안 되고 평면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피해야 되는 가구나 이런 것들도 카테고리를 지정하면 피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걸 막혀서 못 간다라고 이제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카테고리로 옵션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초고층이나 피난동선이나 아니면은 인허가 단계 때 이제 쓰실 때 조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녁에 조금 재밌게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뭔가요? 이 부분은 내용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옵션 부분이 지금 좀 전에 화면이네요. 저희가 좀 멘트가 꼬였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로 찾기 같은 경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도 질문을 주셨지만 벡터 PDF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 해서 저도 넣어봤는데요. 네. 안 됩니다. 스냅이 인식되지 않아서 결국 이미지로 인식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월을 따는 부분입니다. 일일이 저걸 다 따셨나요? 네, 처음에 이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딴 김에 한번 따보자 해서 이제 끝까지 한번 따봤습니다. 그래서 벡터 PDF로 가져오셔야 스냅이 바로 먹고요. 일반 이미지 PDF 같은 경우는 스냅이 먹지 않습니다.
미로 찾기가 완성됐네요. 네, 이거 괜히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와, 네, 지금 바로 찾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 월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을 변경한 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숙지를 안 하셨나 봐요.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려고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걸 알았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조금 놀 수가 있습니다. 김현우 건축사님, 네, 오토데스크 업무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수정 변경을 하게 되면은 바로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바로 경로를 다시 찾아주는. 네, 와,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굿. 네. 네, 굿이네요. 업데이트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피난 있습니다. 동선이라고 했었을 때 이게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경로를 찾아주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리고 또 추가된 기능에는 리바 어노테이션 기능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차장님? 네, 저는 구조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리바를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잘 모르고 저도 실무에 썼던 도면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리바 같은 경우 이제 멀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길이에 관련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한 어떤 리바의 두께나 사이즈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면 멀티 리바라는 어노테이션 기능은 여러 가지의 그 어노테이션들을 복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멘전 관련돼서 쓸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리바의 간격, 그 다음에 리바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 조합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스페이싱이라던가 리바 사이즈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건 이제 리바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건축에서 쓰고 있는 인테리어 어떤 치수나 아니면 네. 외곽 치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멀티로 좀 써주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건축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또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튜브에서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용이 반복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그래도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 리바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어노테이션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전드 뷰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김용희 부장님께서 이거 네. 다이나모로 코드를 짜셔서 이 레전드 뷰에 있어서 기능 개선을 쉽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이나모로 코드를 짰었는데요. 이 기능이 2020에서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라 대리님? 네, 지금 이 레전드 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예전에 다이나모로 썼던 것들을 이제 바로 레빗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레전드 뷰가 나오고 있죠. 구조 도면을 작성하실 때 이제 네. 지금 저희가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일반 이렇게 라인을 그려가지고 저희 레전드 뷰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해주셨어야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2020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복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뷰로 붙여넣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안 써봤죠? 네. 네, 안 써봤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 구조 일람표 같은 거 하실 때 저희가 그 레전드 뷰에서 이제 레벨별로 슬라브 레벨을 놓고 그 다음에 도면에다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게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2016년도에 김용희 부장님이 그때 빔 포럼에서 다이나모 코드를 공개하셨었어요. 근데 아키랩에서 그 코드를 또 지우고 바꾸면서 약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기능이 아예 그냥 시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트에 똑같은 위치의 레전드 뷰를 복사해서 넣을 수 있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조에서 보면은 슬라브가 높이 단차가 굉장히 많이 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레전드를 많이 이렇게 추가하시는데 그 종류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저게 되게 그 카피 페이스트가 되게 쉽게 되는 거면 네. 저 부분도 리워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2D 도큐멘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이 다음부터는 3D 도큐멘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콥 박스에 대한 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차장님이 네, 제가 설명 설명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019에 이제 스콧박스를 3D 뷰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기능을 말씀드려도 이제 좀 유저분들이 안 믿는 게 원래 되는 거 아니었냐. 네. 네, 근데 3D에선 스콧박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섹션박스로 이제 크롭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3D 도면을 그리실 때도 계속 크롭하는 뭐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셨는데 네. 확대 평면도에 3D 뷰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확대 평면도 3D 뷰에 스콧박스를 적용하셔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업을 할 때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 실무를 할 때는 스콧박스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이 녹색 라인이 보이더라고요, 3D에서. 네. 그래서 저걸 다 오프해줘야 되고 이래서 조금 불편해서 쓰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도면과 평면과 3D를 같은 위치로 맞추려면 좀 네. 스콧박스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2020에선 여기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게 뭐냐면 뷰 리스트에 스콧박스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뷰 평면도를 굳이 오픈하지 않고 바로 스콧박스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네. 뭐 실무자분들은 그냥 계속 업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와닿진 조금 않으실까요? 와닿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PM분들이나 아니면 도면의 어떤 퀄리티를 조금 체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에 놓고 바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네. 뭐 계단실 또는 뭐 기준 평면도 놓으면은 그 사이즈에 맞게끔 각 뷰의 크롭을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도면 정리에 조금 빨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도면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도면업 할 때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도면업 할 때 많이 힘들죠, 레빗으로 하시면. 네. 네. 좀 많았죠. 저희 2D 앤 3D 도큐멘트 부분에 있어서는 PDF가 인서트해서 PDF를 바로 레빗으로 인서트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피난 동선에 대한 어널리시스 부분, 그리고 리바 어노테이션에 대한 부분, 레전드 뷰가 다이나모가 아닌 그냥 레빗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셨던 부분과 그다음에 뷰 리스트, 스콧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큰 이슈는 2D PDF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시트 작업의 편의성 증가, 이 두 가지를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제일 큰 건요. 다이나모 2.1이 이제 레빗 2020 사용을 하시면은 다이나모 2.1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용선 차장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이나모 2.1과 2.0 버전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2.1로 갈 경우는 레빗에서도 쓸 수 있고 포밋에서도 쓸 수 있고 뭐 시빌 3D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패키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할 수가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2.0 버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2.0 버전으로 올린 것 자체가 조금 코드가 안정화됐다. 그 다음에 뭐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정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이나모 2.1로 되면서 시빌 3D에도 다이나모 사용이 가능하시고 네. 어드밴스 스틸까지도 다이나모 사용이 가능하시고 네. 되게 오토데스크 프로덕에 많이 다이나모가 같이 네. 코어가 되네요. 저는 CAD에 빨리 다이나모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네,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리습을 짤 줄 몰라가지고요. 그런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않으신가요? 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기 배선 관련된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이제 내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실제로는 해봤어야 됐는데, 네. 제가 실은 MEP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배선 관련돼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네. 해외에 있는 사례를 일단 갖고 왔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그 MEP 전문 엔지니어에게 다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정확히 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타에서는 제일 큰 이슈는 다이나모 2.1이 되면서 오토캐드를 제외한 어드밴스 스틸이라던가 시빌 3D에 다 다이나모를 활용할 수 있는 2.1 버전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MEP 쪽에 아까 전기 배선 관련한 내용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저희가 보다 더 정확히 확인한 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사항, 업데이트 사항은 다이나모 2.1로 업데이트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인터페이스, 모델링, 인포메이션, 2D and 3D 도큐멘트, 기타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을 했는데요. 인터페이스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그 기능 카테고리별 큰 이슈 사항을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 인터페이스에 있어서는 빔 360 닥스가 레빗 인터페이스 안으로 들어온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는 3D 데이터의 호환 그리고 구조 부재 모델링에 강화되었다. 이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부재별 정보 설정 및 검색 기능의 정확성이 증가되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D and 3D 도큐멘트 부분에 있어서는 2D PDF와 그 다음에 시트 작업 편의성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다이나모 2.1 업데이트 이렇게 키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 지금 2017, 2018, 2019 사용자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2018과 2019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과 2020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연초가 되면은 왓츠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도대체 뭐가 변경되었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하실 텐데요. 레빗 2018과 2019에서는 멀티스테어라던가 뷰탭이라던가 레일, 그다음에 스틸 디자인 등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20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뭐 인설트 PDF, 그다음에 그 스케치업이라던가 IFC가 링크되는 이런 부분도 추가가 되었었는데요. 이 2018부터 2019, 2020까지의 모든 업데이트 사항을 이렇게 취합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7이라던가 2018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2020으로 한번 업데이트 해 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제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는 오토데스크에서 레빗 국내 레빗 유저들을 위해서 앱을 하나 레빗2 CAD라는 앱을 하나 개발을 하였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레빗2 CAD 관련돼서 저희가 DWG 정리하는 앱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질문 몇 개만 좀 넘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이 9분이 남았는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를 더 해야지 웨비나가 완벽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7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 PDF 불러올 때 최대 사이즈랑 개수는 거기서 뭐 해상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PDF가 갖고 있는 대로 그대로 늘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난동선 관련돼서는 네, 직접 써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이따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F를 불러오는 그 이미지 개수는 계속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제한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씨께서 올려주신 부분인데요. 현재 2017을 쓰고 있는데 2020 버전 불러오기가 안 되나요? 다운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나비스웍스 같은 경우는 2018부터는 불러오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20에서 작업했던 파일을 나비스웍스로 저장하시고 그 나비스웍스를 2018에서 불러드리면 2018에서 2020에서 작업했던 어떤 모델링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이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형상 안에 넣는 정보나 아니면 형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엔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조금 다운그레이드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레빗2 CAD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컨텐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슈랑 솔루션, 그 다음에 그 앱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레빗에서 만든 도면을 그대로 익스포트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뭐 국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나 어떤 QC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맞추다기보다는 일단 새 흉터에 올렸을 때 도면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레빗에서 시트를 만들고 거기서 주석 작업을 하고 다시 CAD로 넘겨서 레이아웃 탭에 있는 도면을 다시 모델 탭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올렸을 때는 새 흉터에서 이제 도면이 인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레빗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실무에 있을 때 했던 거는 일단 레이아웃 탭을 확인하고요.
Save As로 도면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스케일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슬브 쓰거나 또는 전체 뭐 볼륨을 잡아서 뭐 객체 치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딤 스케일도 해야 되고 딤 스케일 라인도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한 도면에 아무리 빨라도 1분에서 2분 정도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100장에서 200장 납품을 하면 어마어마한. 네, 게다가 실제로 캐드에서 이 스케일 맞추는 거 되게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어렵진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때릴게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반복되는 CAD 작업 때문에 어떻게 보면 BIM이 갖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이 감소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빔은 돼? 아니야, CAD로 가야 돼? 약간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레빗은 리웍이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도 오토데스크 오기 전에 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TV라면 더 진솔되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앞에 마케터가 보고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고객분들, 그러니까 지금 저랑 이제 조금 다른 입장이시죠. 유저분들이 이제 화를 내시고 결국 저희는 또 다음 버전의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는 약간 죄송하다고 또. 네,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오토데스크 와서 가장 많이 사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CAD로 돌아가시거나 다시 도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오토데스크에 있는 TSO에서 회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만든 건데요. 정말 죄송한 거는 먼저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왔다라는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CAD 어플리케이션 중에 애드온이라는 곳에 아이콘이 있고요. 거기서 어떤 걸 열었을 때 DWG를 추가하고 그 DWG에 대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DWG가 갖고 있는 축적값을 자동으로 기입하고 그리고 파일명도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CAD가 갖고 있는 레이어에 대한 어떤 수정들 그것들은 레이어 이름 또는 색깔 그 다음에 뭐 라인 타입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저희가 레빗에서 어떤 레이어를 만들어서 CAD로 와서 다시 정리하는 작업들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CAD에서 드로우 오더 자꾸 작업하시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바로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 여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똑같은 설정으로 저장이 돼서 똑같이 CAD 변환이 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좀 저 레이어 같은 경우는 회사 표준에 맞게 정해진 레이어 컬러라던가 티크니스가 있으면은 타입에 맞춰서 웨이트라던가 라인 네. 타입 정리해서 그대로 모든 도면에 다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시트에. 예, 맞습니다. 레빗에서 만들어진 어떤 CAD 레이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회사 기준이랑 좀 틀려서 불편해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회사 기준을 조금 더 편하게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였냐면 레빗에서 그리드를 점선으로 그렸는데 CAD로 가져오면 라인 타입 스케일이 안 맞아서 다시 그게 직선이 되는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하는 하나의 CAD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뷰포트 레이어 오프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계속 지워주시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완료한 상태에서 변환을 눌러서 도면이 성공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렇게 확인되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준비해서 찍은 건데요. 베타 버전 3입니다. 첫 번째 레빗2 CAD를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빗에서 만들어진 도면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파일을 추가하시고 일괄 인식이 되면서 축척이 바뀝니다. 그 도면이 갖고 있는 축척이고요. 네. 그리고 전미어라고 해서 레이어 변경이라는 그러면 파일명 뒤에 뭔가 새로운 게 붙습니다. 그 보시는 건 레이어 세팅입니다. 레이어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지금 뒤에 레이어 이름에 추가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을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가 갖고 있는 레이어 변경 정보를 저장하시고 또는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레이오더를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우 오더의 순서를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레이어의 색깔들 이런 것들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발주처의 특별한 리퀘어먼트가 아니라면 회사 표준에 맞춰서 하나만 작성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불러오기로 해서 하면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세팅하는 작업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네, 지금 보시면 레이어 이름이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색깔도 변경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포트 오프하셨는데 그 부분도 자동으로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무료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저렇게 오프하고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고 뭐 이 부분도 저희가 따라하기로 만들어서 지금 빔 가이드북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변경된 거 확인하시고 치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라인 타입, 라인 스케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 DWG 익스포트 할 때 3D 뷰 치수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서 저희가 레빗2 CAD에서 과연 되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피드백을 보시면 이가건축에는 양만준 부장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린건축에서도 빔팀에서 많은 의견 주셔서요.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가 베타 버전 3까지 지금 오픈된 케이스입니다. 네. 저희가 목표는 7월 초까지 해서 모든 게 릴리즈를 되려고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베타 버전 3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빔 가이드북 홈페이지에 가셔서 오늘 올린 제 자료를 받으셔서 조금 테스트를 하시고 밑에 댓글로 답변을 주시면 조금 더 좋은 레빗2 CAD 애드온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들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네. 더 그런 기능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마지막에 출시될 거니까요.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레빗2 CAD 앱 베타 버전 3라고 해서 올려놨고요. 밑에 따라하기 동영상과 그 다음에 뭐 다운로드하는 그 유튜브도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절하게 이인근 차장님께서 네. 빔 가이드북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로 올려주셨네요. 네. 네. 그러면 이인근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 레빗 2020에 대해서 신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설명드렸는데요. 이 기능 빨리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하늘세라데리가 무료 체험판을 어디서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리님. 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제가 빨간색 체크박스한 메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아니고 그 항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메뉴 파일을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바로 나오고 다운로드에 가장 먼저 이제 무료 체험판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체험판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료 체험판을 사용하고 싶은 제품을 먼저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무료 체험판, 레빗 무료 체험판 쓸 수 있게 다운로드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고요. 무료 체험판은 여러분들 30일 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쭉 나열해 봤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학생인지 비즈니스 사용자인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의 회사 이름과 뭐 전화번호 정도를 물어보는데요. 요거 다 기입해 주시고 다음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 저희가 체험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판 사용해 보시고 이제 이게 정말 괜찮고 내가 설계하는데 정말 편리하다 싶으면은 이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까지 대화 홍보해 주셨네요.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다가 네. 크랙 받는 법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알아서 다 받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글 달려드릴게요, 이글. 네. 네, 그러면 트라이얼 그 무료 체험판 부분은 다 끝나셨죠, 대리님? 네, 너무 간단해서 사실 제가 막 길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홈페이지만 가시면은요,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바로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네, 바로 끝내실 건지 아니면 질문 몇 개 더 받고. 네, 질문 혹시 답변 안 해주신 네, 거 이제 있으신가요? 근무 시간이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게 혼나실까봐 이제 좀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 그 한 가지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다이나모나 리스크 강의 할 계획은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하면 좋은데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CK 말고도 저희 다른 파트너들께서도 이렇게 웨비나로 다이나모 교육을 하고 계시니 그런 무료 교육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는 저희 빔가이드 홈페이지에 따라하기나 이런 머티리얼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빗 같은 경우는 OS가 윈도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다이나모 네, 강의 네. 같은 경우에는 차장님 운영하시는 그 네. 유튜브 좀 참조하면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제 유튜브를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저희 최영선 차장님을 섭외하면서 유튜브 구독자 수를 2배로 늘려드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에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최영선 차장님 그 유튜브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왓츠뉴 신기능에 대해서 보셨던 많은 동영상과 그리고 다이나모에 관련된 사항, 여러 가지 팁앤트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시간 되실 때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한번 깨알홍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현우 건축사님이랑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컸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 가서 처음 개설을 했는데 조원호라는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쪽을 떠난 배신자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이 제가 그 친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홍보를 하셨네요.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좀 시간을 5분 정도 오버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하나 저희가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1시간 남짓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으시면 그냥 듣기만 하시게 되면은 신기능에 대해서 크게 체험하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SCK에서 저희 교육장에 15분을 모시고 신기능에 대해서 직접 핸즈온으로 따라하기 실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문조사 하셨던 분들 중 제일 마지막 항목에 보면은 이 신청 가능 여부가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실습을 하고 싶지만 강의실의 어떤 정원이 15명 뿐이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개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딱 2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정원님께서 얘기하신 구조 개선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일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든지 아니면 좀 글을 남겨주시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정택님이 얘기하신 에너지 절약서 계획 시 재료별 인면 넓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빗 같은 경우는 조인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면적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벽에 어떤 영향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나모로 인면에 대한 정보를 뜯어오는 형태로 지금 이인근 차장이랑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정림 쪽에서도 같이 R&D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로 올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